네, 안녕하십니까. 오전 6시 54분입니다. 밤사이 별일은 없었나 봅니다. 일단 다우, 나스닥, S&P 500이 일단 소폭으로 상승 마감을 하고 장이 종료가 된 것 같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큰 건 아니지만 내용을 확인을 해보면요.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이 6월 12일이었습니다. 6월 12일이 두 번째 목요일. 그러면 13일부터 수급의 변화를 한번 체크를 해 보자면요. 자, 이날이 바로 6월 13일부터의 수급의 변화입니다. 자, 첫 번째 외국인은 물량을 좀 뺐죠. 그리고 기관도 물량을 뺐습니다. 그리고 연기금은 마찬가지 물량을 뺐습니다. 그런데 개인은 물량을 올렸죠. 동시만기일 전부터 하루 전부터 사실상 변화가 생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은 상승, 나머지 모든 기관은 물량이 줄었습니다. 이 선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이게 일종의 수급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추세를 봐야 한다. 자, 그러면 이제 선물의 방향성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0200 화면을 보면서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지만요. 0792 화면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보시면 투자자별 종목 순매수에서 아니고 종목별 투자자별 순매수 들어가셔가지고 누적을 클릭하시면요. 그 투자자들의 디테일한 매수 계약과 매도 계약의 데이터를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외국인은 6월 13일부터 수량으로 따지면은 11,000인데 금액으로 따지면 1조가 넘습니다. 1조 1250만 땡땡땡. 네. 그리고 금투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으로 시장이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움직이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크게 늘었다 줄었다에 대해서 판단하실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보험하고 투신, 은행을 제외한 기타 금융, 연기금, 기타 법인, 외국인은 모두 하락 베팅을 하고 있고요. 네, 이런 모습을 보시 개인은 이제 또 상승 쪽 베팅을 좀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누적은 계속 바뀌어왔기 때문에요. 현재 상황은 이렇다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금융투자가 외국인의 선물 매도를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시장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그만큼 사준 것이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0200 화면을 보시면요. 이거는 이제 0792고요. 0200 화면을 보시면 차익 순매수, 비차익 순매수는 보통 금융투자에서 현물이 포인트가 높으면 지수가 높으면 현물을 팔고 오전부터 선물을 사고 지수가 바뀌면 현물을 사고 선물을 사고 현물을 팔고
그런 식의 그 시장의 큰 교란을 막기 위한 그런 식의 투자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일단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07 그 화면에서 종목별 투자별 순매수를 보면 누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은 조단위의 그 하락 베팅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을 참고로 알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코스피 지수가 단순히 천천히 올라가고 뭐 그런 상황에 대해서 호들갑을 떨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을 먼저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이스페타시스를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스페타시스가 일단 저는 어제 익절을 좀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그 이유는 소나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하긴 하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일단은 소나기가 오는 가운데 캔들이 한 개, 두 개의 캔들이 전날의 종가를 이탈을 했다. 즉 5일2평이 강하게 올라가다가 꺾인 것이죠. 그리고 다행스럽게 11.2평의 지지를 받고 일단은 하락은 멈추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스토캐스틱 슬로우가 과열해서 약간 대드가 나면서 이탈할 분위기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밖에 있죠. 약간씩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판단을 한 거죠. 여기서 만약에 캔들이 하루만 더 내려가게 되면 혹시라도요 5일 2평이 꺾인다. 단기 2평이 일단 꺾인다. 그리고 직전 5일 전에 캔들을 가격을 확인해 보시면 네, 종가가 45,250원이다. 그래서 금일 같은 경우에는 45,250원을 이탈을 하면 혹시라도 5일 2평이 꺾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일단은 네, 알고 계시고 저는 이제 그런 부분도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주가가 상승을 하다가 캔들이 하루 이틀 3개의 캔들이 만약에 그 연속으로 하락을 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5일 2평이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60일 2평은 기본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아주 기본으로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5일 2평이 꺾임으로써 주가는 약간 조정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요. 그리고 다시 이제 이것을 저희가 흔히 말하는 61일 평이 상승할 때 골든볼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골든볼을 만들고 5일 2평이 이제 상승을 하면서 다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방향성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익절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물론 금일 다시 상승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보합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하락으로 갈 수도 있고 방향성은 어차피 세 가지 방향성밖에 없습니다. 다시 상승으로 가면 저는 만약에 매수를 다시 한다면 적어도 5일 2평 이상의 가격을 찍어야지만 매수 타이밍을 다시 놓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5일 2평 부근에서 계속 엎치락 뒤치락 한다면 바로 매수를 하지 않을 것이다. 과거를 보시면 주가가 상승을 하다가 28,000원에서 53,000원까지 상승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골든볼을 만들어 가면서 이런 골든볼을 만들어 가면서 상승을 한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소낙이나 그런 악재를 떠나서 캔들이 종가가 만약에 3일이 밀린다. 3일이 밀린다. 그러면 보통 골든볼가 생길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최소한 5일2평 이상의 가격 골든볼가 생기고요. 즉 골든볼가 이거죠. 자, 5일과 10일을 보시면 골드가 날 때 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5일2평이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하고 다시 매수할 수도 있고요. 네, 뭐 매매 기법이야 경험을 하시다 보면 이제 저절로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도 보시면 이제 5일2평 네, 5일2평이 지금 하나, 두 개, 세 개. 즉 5일2평 이상의 가격으로 올라갔을 때 네, 그리고 안착을 했을 때 가격이 안착을 했을 때 재매수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어떤 골든보의 특성을 좀 이용할 필요도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지금이 꼭 그런 모습이다라고 뭐 답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일종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수위를 높인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무조건 기다리면서 계속 올라가겠지라기보다는 이런 식의 5일2평의 단기 그 2평의 변동을 보면서 매도도 해보고 그리고 기다렸다가 다시 사보기도 하고 근데 그 기준점이 보통 5일과 10일에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게 61일평의 상승이고 그 다음에 5일과 10일의 어떤 이평선의 변화를 보면서 저희가 판단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골드 크로스 때가 안전하고요. 그리고 캔들이 5일이든 10일이든 이탈하고 이틀째 그리고 3일째 상승하는 그 구간에서 어느 한 2평 위로 안착이 됐을 때 가격이 안착이 됐을 때 그때 재매수를 하시면서 그 상승의 어떤 수위를 높이는 것도 괜찮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제 이 가격대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금일 만약에 5일2평에 안착을 하고 다시 이 가격대에 사더라도 저는 크게 손해볼 게 없습니다. 물론 그 평균 단가는 좀 올라가 있겠죠. 네. 그렇지만 이제 일종의 수율 개념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별게 아닌데요. 바뀐 게 없는데 저희는 그게 엄청난 것처럼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제가 이런 그 이평선을 보면서 화요일쯤 매도하고 금요일쯤 다시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매도하고 갑자기 금요일 안에 장대 양봉이 생겨버렸습니다. 어떤 종목이 저는 다시 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파신 분이 장대 양봉이 생겼다고 그래가지고 다시 매수를 못하고 계속 주가가 상승하는 페이스를 놓쳐버려서 저한테 나중에 사기꾼은 아니고 사기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차이가 뭐냐면 추세의 어떤 전체적인 흐름과 그런 것들의 그 보는 뭐 제가 안목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안목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좀 디테일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했을 수도 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흔히 말하는 그 시간을 잠깐 보겠습니다. 15분이네요. 네, 일단은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금일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3일 연속 캔들이 하락을 한다. 그러면 사시라 파시라는 말씀을 제가 못 드리겠습니다. 이런 현상이 올 때까지 충분히 기다리셨다가 대응을 하시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골든보 네, 골든보는 60일 이평이 상승하는 가운데 단기 이평들이 이렇게 바가지 모양의 그 선을 만드는 것을 바로 골든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가지 모양까지는 아니더라도요, 다시 단기 이평이 그 이상의 이평을 거의 다을락 말락 하면서 그 반등을 할 때 이런 것들을 살짝 골든보라고 말도 합니다. 이것도 골든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것도 골든보죠. 네, 그래서 골든보 구간을 잘 이용하시라 라는 말씀입니다. 60일 이평이 상승하는 가운데 골든보가 생길 때, 네, 뭐 매도까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매수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그 추가 매수죠. 추격 매수, 추가 매수 이 정도는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자, 금일 건승하시고요. 저는 5일 이평 위로 캔들이 안착하면 그때는 이 자체를 약간의 골든보 같은 느낌으로 보고 재매수를 하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일단 다시 매수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일도 그냥 어차피 뭐 감이나 운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이제 어차피 올라가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이런 디테일한 이런 부분도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매도 매수를 하시라. 종목에 따라 다릅니다. 종목에 따라서 그 골든불을 보는 이평선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빠른 종목, 크게 올라갈 종목은 60일과 10일로 볼 수도 있습니다. 60일과 10일 크게 보실 것 같으면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골든보죠. 이게 골든보. 크게 보시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이게 골든보. 이것도 골든보입니다. 네, 크게 보시려면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작게 보시려면은 5일과 10일로 판단할 수도 있고요. 금일도 건승하시길 기대하겠습니다.